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옛말에 틀린 거 하나 없다더니 제가 딱 그 꼴이 났습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쳐도 이미 늦은 일이지만 혹시라도 저처럼 사람 겉모습에 그 놈의 배경에 속아 피눈물 흘리는 분이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제 딸 민지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부유하진 않아도 남편이 남겨준 건물 하나 건사하며 부족함 없이 키웠죠. 그런 민지가 대학 때 데려온 남자, 그게 바로 지금의 제 사위놈 강준석입니다. 첫인상은 말 그대로 비루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공부했다는데 입고 온 양복 소매는 다 해져 있었고 구두 굽은 달아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더군요. 그런데 눈빛 하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의대생이라더군요. 가난하지만 똑똑하고 야망 있어 보이는 그 눈빛. 어머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민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제 의술로 평생 민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 놈이 흘리던 눈물, 지금 생각하면 아주 명연기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에 속아버렸습니다. 제 딸이 좋다는데, 그리고 저렇게 똑똑한 청년이 돈 때문에 길을 못 펴는 게 안쓰러워서 덜컥 제 마음을 열어버린 겁니다. 결혼? 준석이네 집에서는 숟가락 하나 보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손을 비비더군요. 우리 준석이 의사 될 아이인데 뒷바라지 하느라 피치 산더미라고요. 네, 제가 다 갚아줬습니다. 혼수요? 집이요? 서울 시내 번듯한 아파트 전세 제가 해줬습니다. 예단비니 뭐니 사돈댁 요구하는 거 딸 기죽기 싫어서 군말 없이 다 채워보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준석이가 전문에 따고 펠로우 생활 힘들어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김서방, 내 건물 2층 비어있는데 거기서 개원해볼래? 제 말에 준석이가 넙죽절을 하더군요. 장모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자기가 성공하면 장모님 노후는 대한민국 최고로 모시겠다고요. 인테리어 비용, 최신 의료 장비, 제 노후 자금 헐고 대출까지 끼어서 최고급으로 맞춰줬습니다. 그렇게 강준석 내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 오픈하던 날 준석이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장모인 줄 알았습니다. 사위가 잘 풀리면 내 딸도 호강할 테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아니, 원래 그런 놈이었는데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걸까요? 병원이 자리를 잡고 방송 몇 번 타면서 훈남 의사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준석이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주말 부부 동반 모임은 고사하고 명절에도 얼굴 비추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군요. 그래, 의사니까 바쁘겠지. 환자가 많아서 피곤하겠지. 저랑 민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변하는 건 참기가 힘들더군요. 장모님, 병원 일에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간섭이라니요? 점심 거를까 봐 도시락 싸 들고 간 저한테 환자들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더군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져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사위 기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화살이 제 딸 민지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사위가 일찍 들어온다기에 제가 솜씨 좀 부려서 갈비찜이랑 잡채를 해서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식탁에 앉은 사위 놈 표정이 쉽다 뱉은 껌 같더군요. 장모님, 요즘 트렌드가 웰빙인 거 모르세요? 이렇게 기름지고 짠 음식 소화도 안 되고 몸에 안 좋아요. 수준 떨어지게 진짜.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내뱉는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민지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당신 온다고 아침부터 준비하신 거야. 좀 먹는 신용이라도. 너는 그게 문제야. 사위 놈이 싸늘한 눈으로 민지를 노려보더군요. 내가 그렇게 맹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센스 있게 딱딱 알아서 하는데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지?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대화가 통하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식하다니요? 제 딸 민지 사위 뒷바라지 하느라 대학원 포기하고 헌신한 아이입니다. 그런 딸에게 무식하다니요? 자네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사위 놈이 피식 웃으며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민지야. 그 놈의 눈에는 미안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짐을 덜어내려는 듯한 아주 건조하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저 이 숨 막히는 집구석에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 그만 정리하죠. 뭐? 민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역시 숨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혼이라니요? 이제 병원 자리 잡고 살만해지니까 단물 다 빨아먹고 껍데기는 버리겠다는 신보가 뻔히 보이는데 그 놈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 명세서입니다. 변호사 사서 복잡하게 굴지 말고 이 선에서 깔끔하게 끝내시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위 놈의 와이셔츠 깃에 묻은 희미한 붉은 자국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진동으로 해둔 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이 안 된 번호가 아니라 아주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김 실장. 우리 병원, 아니 사위 병원의 수간호사 이름이었습니다. 밤 10시에 수간호사가 원장에게 전화를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놈이 바람이 났구나.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좋은 글과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우실 땐 언제든 저희 대한민국 플렉스를 찾아주세요.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매일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김 실장이라는 세 글자. 그 짧은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 놈은 당황하기는커녕 마치 제 보란듯이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더군요. 병원에 급한 환자가 생겼나 봅니다. 이만 가보죠. 그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까지 이혼 서류를 던져놓고 장모가 차려준 팝상 머리에서 내연녀의 전화를 받으러 나가겠다니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김서방,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 상황에 병원 핑계를 대고 나간다고? 그러자 사위 놈이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구두를 구겨 신더군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던지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장모님, 의사는 공사 구분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 잘 검토해 보세요. 민지 몫으로 아파트 전세금 정도는 챙겨드릴 테니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게 제 마지막 배려입니다. 쾅 마이너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내리치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남겨진 건 싸늘하게 식어버린 갈비찜과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제 딸 민지, 그리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이혼 서류뿐이었습니다. 민지야. 제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앉아 참았던 눈물이 댐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그 작은 등 위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골마 있었는지 앙상하게 마른 어깨뼈가 제 손바닥에 고스란히 느껴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나 사실 알고 있었어. 한참을 울던 민지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석씨, 옷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난 지 꽤 됐어. 셔츠에 립스틱 자국 묻어온 날도 있었고. 그래도 내가 모른 척하면, 내가 더 잘하면 돌아올 줄 알았어. 의사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까.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딸이 금지옥엽 키운 내 새끼가 저런 놈 때문에 이 지옥 같은 시간을 홀로 견디고 있었다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사위가 바빠서 그런 줄로만 알고 딸의 썩어가는 속은 들여다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지를 겨우 달래 재워놓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주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목적지는 제 건물 2층 강준석 내과였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들이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군요. 평소 같으면 사모님 오셨어요 하며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눈빛들이 묘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김 실장. 새하얀 간호복 위에 명품 카디건을 걸치고 목에는 민지가 예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브랜드의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또 어찌나 진하게 했는지 병원이 아니라 무슨 술집 마담 같은 꼴을 하고 있더군요. 그녀가 저를 보더니 가소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 사모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원장님 지금 진료 중이셔서 바쁘신데. 말투는 공손한 척했지만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내 건물에 내가 오는데 자네 허락이 필요한가? 비켜, 원장 좀 봐야겠으니까. 아휴, 진료 중이라니까요. 환자분들 기다리시는 거 안 보이세요? 교양업계 왜 이러실까 진짜. 김 실장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교양이라는 단어에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유부남 꼬여낸 주제에 교양을 논하다니요. 그때였습니다. 원장실 안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진료 중이라더니 환자는커녕 남녀가 희낙락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김 실장을 거칠게 밀치고 원장실 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김 실장이 아 사모님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무시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자기야, 그 늙은 여우가 진짜 이혼해주겠대? 김 실장이 아닌 또 다른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위놈의 목소리. 당연하지. 어제 서류 던져주니까 벙어리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 집구석 이제 볼일 다 봤어. 장모란 여자가 병원 차려줄 때부터 내가 딱 계획한 대로 된 거야. 단물 다 빨아먹었으니 뱉어야지. 오빠 진짜 독하다. 그럼 이 병원은? 건물 명의는 아직 그 할망구 거잖아. 걱정 마. 이번에 이혼 소송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할 거야. 내가 병원 키운 기여도가 있으니까 반은 뺏어올 수 있어. 안 되면 세무조사 핑계로 협박이라도 해야지. 늙은이라 법 같은 거 잘 모를걸?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문고리를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민지의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혹시나 민지가 깼나 싶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폰 주인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119 구급대원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우리 민지가 왜요? 무슨 일입니까? 따님께서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이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의식이 혼미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서둘러 오셔야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실 안에서는 여전히 사위놈과 여자들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전화기 너머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윙윙거리며 귓가를 때렸습니다. 민지야, 안 돼. 민지야. 저는 비명 같은 신음을 토하며 병원 복도 한복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는 지옥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위세척은 끝났는데 수면제를 워낙 다량으로 복용해서 장기 손상 여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덧붙였습니다. 따님 몸에 멍 자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넘어진 상처가 아니라 타박상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 먹고 쓰러진 것도 모자라 맞은 흔적이라니요. 그 곱던 아이 몸에 손댈 데가 어디 있다고. 일단 아이 깨어나는 것부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손목은 앙상하고 의사 말대로 팔뚝 안쪽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아까 원장실 문 너머로 들었던 사위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단물 다 빨아먹었으니 뱉어야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위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장모님, 왜 자꾸 전화질입니까? 저 진료 중이라니까요. 진료 중? 웃기고 있네. 여자랑 낄낄거리며 내 딸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던 주제에 김서방, 당장 대학병원 응급실로 튀어와. 내 처가. 민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 제 목소리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 민지가 또 그럽니까? 걔 원래 관심 받고 싶으면 아픈 척하는 거 선수잖아요. 이번엔 또 뭘로 쇼를 하는 건데요? 약 먹었대요? 그거 다 비타민일 겁니다. 저 바쁘니까 끊어요. 뚝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저놈 멱살을 잡고 끌고 오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병원에서 난동 부리는 미친 장모 취급이나 당할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요한 건 민지였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사위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꼴이 가관이더군요. 병원에서 바로 온 척 가운을 걸치고 있었지만 가까이 오니 역한 술 냄새와 여자 화장품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밤새 그 여자들이랑 술판을 벌이다 온 게 분명했습니다. 살아있네 뭐. 침대에 누워있는 민지를 쓱 풀어보더니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투로 내뱉는 첫마디였습니다. 자네, 그게 지금 사경을 헤매다 살아난 아내한테 할 소린가? 제가 이를 악물고 쏘아 붙이자 사위놈이 주머니에 손을 꽂으며 삐딱하게 섰습니다. 장모님, 솔직해지죠. 민지 이거 저 협박하려고 벌인 자작극이잖아요. 이혼 안 해주려고 시위하는 거 지겹지도 않습니까? 의사 남편 둔 덕에 호강했으면 곱게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그러면서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침대 옆 협탁에 탁 하고 내려놓더군요. 이혼 소송 들어가면 민지 유책 배우자로 몰려서 위자료 한 푼 못 받아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자해까지 하는 여자한테 누가 양육권을 줍니까? 그나마 제가 장모님 봐서 합의 이혼으로 해줄 때 도장 찍으세요. 이 뻔뻔한 낯짝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저 교활한 놈은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래, 알겠네. 민지 깨어나면 이야기해 봄세. 나가보게. 예상외로 제가 순순히 나오자 사위놈이 의아한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이내 그러면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작 말이 통했으면 좋았잖아요. 그리고 장모님, 병원 건물 말인데요. 이번 기회에 제 명의로 돌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상속세니 증여세니 복잡해지기 전에 제가 관리하는 게 이득이에요. 민지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다 처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돈. 제 딸 목숨값으로 흥정을 하려는 저 악마 같은 놈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저는 속으로 피해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 내 놈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척 해주마. 대신 내 놈이 가장 높이 날아올랐을 때 날개부터 찢어발겨 바닥으로 처박아주지. 사위놈이 나가고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지의 피 묻은 옷가지들을 정리하려고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응급구조대원이 챙겨준 민지의 소지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갑, 열쇠, 그리고 액정이 금이 간 휴대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제가 아는 민지의 생일이더군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려는데 음성 녹음 앱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 파일 날짜가 바로 어제 민지가 쓰러지기 직전 시간이었습니다. 파일명은 6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민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은 제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단순히 바람피운 증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위 놈이 그동안 병원에서 저질러온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쇠고랑을 찰 수도 있는 끔찍한 범죄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환자 차트 조작해서 리베이트 받은 거 걸리면 야 김 실장 넌 입만 다물고 있어. 제약회사 영업사원 놈이 내 약점 잡힌 게 있어서 꼼짝 못해. 그리고 프로포폴 장부 그거 폐기했지? 남은 건 그냥 비타민 주사라고 하고 현금 받는 손님들한테 돌리면 돼. 돈방석에 앉는 거라니. 녹음기 속 사위 놈의 목소리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하늘이 제 딸 살리라고 그리고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잡으라고 준 마지막 기회. 저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품에 깊숙이 안았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운 민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더 자고 있어라. 엄마가 청소 좀 깨끗이 해놓고 깨워줄게. 아주 대청소를 해야겠다. 민지의 휴대폰에 담긴 녹음 파일. 그건 단순한 불륜 증거가 아니라 그 놈의 목줄을 쥘 수 있는 결정적인 족쇄였습니다. 아니야, 감옥 보내는 걸로는 부족해. 내가 쌓아 올린 그 가짜 명성, 돈,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 싹 다 불태워버리고 나서 쳐넣어야 속이 시원하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제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백업해두고 민지의 폰은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연락할 일 없을 줄 알았던 제 고등학교 동창, 지금은 꽤 유명한 로펌의 이사로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영아 나다. 그래 오랜만이지. 염치불구하고 부탁 하나만 하자. 아주 독한 변호사 하나만 소개해줘. 사람 하나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친구는 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군말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오니 민지가 힘겹게 눈을 뜨고 있더군요. 엄마. 산소호흡기를 떼고 가늘게 내뱉는 딸의 목소리에 억장이 무너졌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 모녀는 저 하이에나 같은 놈들에게 뜯어먹힐 테니까요. 민지야, 정신이 드니? 아무 말 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내 남편이란 작자, 그리고 그 병원. 엄마가 다 정리해 줄게. 너는 그저 푹 쉬고 몸만 추스르면 돼. 민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이내 안도한 듯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사위 놈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김 실장이란 여자까지 대동하고 말입니다.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더군요. 장모님 인사하세요. 병원 행정실장입니다. 이번에 재산 분할이랑 병원 명예 이전 문제 도와드리러 같이 왔습니다. 김 실장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왔나. 민지도 저 모양이고 내가 무슨 힘이 있겠나. 자네 말대로 하겠네. 제 말에 사위 놈과 김 실장이 곁눈질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장모님. 제가 장모님 노후는 확실히 챙겨드린다니까요. 그럼 지금 당장 이 서류에 도장 찍으시죠. 사위 놈이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닐세.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건물인데 이런 병실 구석에서 도둑처럼 넘길 순 없지. 내일 자네 병원으로 가겠네.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넘겨주고 자네가 나한테 잘하겠다는 각서도 한 장 써주게. 그래야 나도 명분이 서지 않겠나. 사위 놈은 잠시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김 실장이 옆에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그냥 해드려. 직원들 앞에서 원장님 위신도 서고 건물주가 공식적으로 넘기는 그림이 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딴소리도 못해. 그 말에 솔깃했는지 사위 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점심시간에 오세요. 직원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그래 알겠네. 내일.
보자고.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병원 화장실 거울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일 점심시간. 그 시간이 너희들의 제삿날이 될 거다. 다음날 오전 저는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단정하게 드라이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 입었던 한복 대신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는 인감 도장 대신 잘 백업된 USB와 소형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변호사가 작성해준 서류 봉투를 챙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 앞에 도착하니 12시 30분. 점심시간이라 병원 로비는 한산했지만 직원들은 모두 모여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위 놈이 한껏 거만한 포즈로 직원들 중앙에 서 있다가 저를 반겼습니다. 김 실장은 그 옆에 딱 붙어서 마치 안방마님이라도 된 양 행세하고 있더군요. 오셨어요, 장모님. 여기 중앙으로 오시죠.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간호사들과 직원들은 그저 좋은 일인가 보다 하고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뒤편 환자 대기실 구석에 앉아있는 몇몇 노인분들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길 기다리는 환자분들이었죠. 관객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위 놈이 서류 봉투와 인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찍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병원은 온전히 제 겁니다, 장모님.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꺼낸 건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김서방 도장 찍기 전에 우리 사위가 얼마나 대단한 의사인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자랑 좀 먼저 해야겠는데? 괜찮지? 네? 갑자기 무슨 자랑을? 사위 놈이 당황하는 사이 저는 가방에서 꺼낸 소형 스피커의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과 연결된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 고요한 병원 로비에 잡음 섞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 김 실장. 넌 입만 다물고 있어. 프로포폴 장부 그거 폐기했지? 남은 건 그냥 비타민 주사라고 하고 현금 받는 손님들한테 돌리면 돼. 돈방석에 앉는 거라니. 순간 병원 로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위 놈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졌고 옆에 있던 김 실장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대기하던 환자들은 귀를 의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허우적거리는 사위 놈을 향해 준비해온 두 번째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강준석 원장, 자네가 내 딸한테 이혼 위자료로 병원비나 내주겠다고 했지? 저는 품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이건 내 딸 진단서랑 내 놈이 작성한 이중 장부 사본이다. 어디 이것도 돈으로 막아보시지.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휘날리는 가운데 사위 놈이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진짜. 이 미친 노인네가 진짜. 짐승의 비명과 함께 사위 놈이 제 목을 조르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이 원장님 하며 비명을 질렀고 환자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놈의 소나기가 제 멱살에 닿기 직전 병원 출입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거기 멈춰. 뭐하는 짓이야. 제 친구가 소개해준 로펌 변호사와 사복 경찰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사위 놈의 양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바닥에 처박힌 꼴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같더군요.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준석이야. 이 병원 원장이라고. 그 놈이 바닥에서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경찰은 무심하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준석 씨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그리고 상습 폭행 및 가정폭력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 내연녀 김미영 씨도 공범으로 같이 갑니다. 구석에서 도망칠 기회를 엿보던 김 실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고 악을 썼지만 여경이 다가와 그녀의 팔에도 차가운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바닥에 엎어진 사위 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놈이 핏발선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더군요. 장모, 당신이 날 함정에 빠뜨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 변호사 오면 당신부터 무고죄로 쳐넣을 거야. 그리고 병원? 꿈? 깨?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못 쫓아내. 끝까지 법을 들먹이며 발악하는 꼴이라니. 저는 품에서 아까 그가 도장을 찍으려 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서방 아니 강준석 씨, 자네가 아직 모르는 게 있나 본데. 저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건 증여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 통보서. 자네가 병원 개원할 때 썼던 계약서 특약사항 7조 기억하나? 건물 내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거나 건물주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보증금은 위약금으로 대체한다. 내가 그 조항 넣자고 했을 때 자네가 뭐랬어? 장모님, 제가 범죄자도 아닌데 당연히 넣으시죠 라며 웃었지? 사위 놈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의 리베이트? 이보다 더 확실한 불법 행위가 어디 있겠나? 자네는 오늘부로 이 병원에서 쫓겨나는 거야. 보증금 한 푼도 못 건지고 말일세. 그건. 그리고 하나 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회원수 30만 명의 지역 맘카페 게시판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폭발하고 있었고 실시간 댓글이 초 단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충격 단독, 우리 동네 유명 내과 K원장의 두 얼굴 녹취록 포함. 아까 그 방송 로비에만 나간 줄 알았나? 내 친구가 맘카페 매니저야. 자네가 내 딸 패고 마약 장사한 증거들. 지금 이 동네 엄마들이 다 보고 있어. 동네 장사하는 병원이 엄마들한테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자네가 더 잘 알 텐데. 그제야 사위 놈의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법적인 처벌은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든 형량을 줄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사회적 생명은 이걸로 완전히 끝장난 겁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퍼지는 화살이니까요. 그리고 김 실장. 제가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김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내 딸한테 보낸 문자들, 무식한 년이 남편 잡는다고 조롱했던 그 내용들. 내가 민지폰에서 다 복구했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물론이고 자네가 약물 빼돌린 거.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간호사 면허도 박탈시킬 거야. 평생 병원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해주지. 김 실장이 사모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며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그들을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로비에 남은 직원들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의 완성은 그들이 무너지는 걸 구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딸 민지가 다시 웃음을 되찾는 것, 그리고 저 쓰레기들이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확인 사살을 하는 것. 그로부터 1년 후 어느 비오는 날 밤 병원 문을 닫고 퇴근하려는데 밖에서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허름한 잠바를 입고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 한때는 번쩍이는 가운을 입고 저를 내려다보던 사위 강준석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유리문 밖에 서 있는 남자는 1년 전 그 기세 등등하던 강 원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때 묻은 점퍼,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 제가 빗자루를 들고 나가려 하자 그 놈이 유리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애원하듯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저예요, 준석이.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어락을 풀었습니다. 그를 받아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 인간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쉰내의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제 발밑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제 바짓단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이라 취직도 안 되고 밥 한 끼만이라도 좀. 기가 찼습니다. 내 딸을 약물 중독자로 몰고 폭행하고 내 재산까지 가로채려던 놈이 이제 와서 밥 타령이라니요. 밥? 자네 지금 나한테 밥 달라고 했나? 제가 싸늘하게 묻자 그가 고개를 들며 희망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네, 장모님. 그래도 우리가 정이 있잖아요. 제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돈 벌어서. 정? 닥쳐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저는 현관 옆에 놓여있던 양동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낮에 계단 청소하고 받아둔 잿물 섞인 더러운 구정물이었습니다. 촤악 마이너스. 으악. 차가운 구정물을 정통으로 뒤집어 쓴 사위 놈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물을 뒤집어 쓴 꼴이 딱 그의 시커먼 속내와 어울렸습니다. 이게 내가 자네한테 주는 마지막 대접일세. 정신 차리고 돈을 벌어? 자네 그 잘난 김 실장은 어디 가고 여기 와서 궁상을 떠나? 제 말에 그 놈이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년, 김미영 그 나쁜 년이 재판 시작되자마자 저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면서 제가 숨겨둔 비상금까지 들고 날랐다고요. 꼴 좋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삼켰습니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둘이서 아주 지옥 끝까지 서로를 물어뜯었구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막 대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내 딸 민지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냄새나게. 민지는 바닥에 뒹굴고 있는 오물투성이의 남자를 보더니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가운 표정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벌 떨며 제 뒤로 숨었을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나야, 준석이 오빠. 여보. 사위 놈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더럽다는 듯이 구두 코로 그의 손을 툭 쳐냈습니다. 여보? 누가 당신 여보야? 법적으로 남남된 지가 언젠데. 민지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 좋았잖아, 응? 민지는 가소롭다는 듯 피식 웃더니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오물이 묻은 구두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돈이랑 배경을 사랑했겠지? 그리고 나 당신 덕분에 다시 공부 시작했어. 멍청하고 무식하다고? 나 이번 학기 장학생이야. 당신처럼 더러운 방법 말고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살 거라고. 민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스라이팅에 휘둘리던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라는 작자가 꼴이 이게 뭐야? 내 아들 눈에 띄지 마. 당신 같은 범죄자가 아빠라는 거 알면 애 충격받으니까 평생 죽은 듯이 살아. 다시 한번 우리 집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경찰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민지의 서슬퍼런 경고에 사위 놈은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으니까요. 가자, 엄마. 더러운 거 보니까 입맛 떨어진다. 유준이 기다리겠다. 민지가 제 팔짱을 끼며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전 사위를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들었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내 건물, 내 병원, 내 딸, 내 손자. 내 놈 목숨 먼지 한 톨도 없어. 평생 내가 지은 죄 씹어 삼키면서 그 시궁창 속에서 살아. 탕. 현관문을 닫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비통한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니 방에서 자다 깬 5살배기 손자 유준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빠를 닮지 않아 천만다행인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다녀오셨어요? 아이를 품에 안는 민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지난 1년간의 마음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우리 병원 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나쁜 기운 싹 걷어내고 싹 리모델링해서 아동 심리 상담 센터를 열었습니다. 민지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죠. 마음 아픈 아이들과 엄마들을 치유해주는 곳이 되니 건물 분위기도 화사해지고 동네 사람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가끔 동네 소문에 의하면 역전, 노숙자 틈에 다리를 절며 구걸하는 의사 출신이라는 미친 남자가 보인다더군요. 하지만 저와 민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악몽에서 깨어나 너무나도 맑고 행복한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고 영원한 비밀도 없습니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그거 진짜입니다. 지금 억울하고 힘든 일 겪고 계신 분들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저처럼 통쾌하게 웃을 날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손자 녀석 재롱이나 보러 가야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대한민국 플렉스의 재미있는 소설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엄지척,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무료한 시간을 꽉 채워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야기 보따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